안녕하세요.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꽃이 되었다. 세미입니다. 요즘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들으셨죠? 그런데 이번에 들려줄 이야기 첫 부분에서 매미 소리가 나오잖아.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매미 소리를 못 들었었어요. 책을 읽고 나니까 맴맴 찌르르 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. 맞아. 나도 책 보면서 준비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치.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. 아니 어제도 맴맴 찌르르 하면서 울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니 그런데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 있지. 갑자기 매미가 튀어나왔겠어요.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거지. 맞아. 그러니까 자기야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야. 그렇지. 그런데 매미가 우는 것은 짝짓기 하려고 운다면서? 그렇죠. 참 이제부터 엄청난 짝짓기가 시작되는 건가? 너무 야하다. 매미가 태어나기까지는 나무 껍질 속에서 1년, 부화한 애벌레는 땅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 즙을 빨아먹고 5년을 살고, 애벌레가 땅 위로 올라와 나무에 매달려 껍질을 벗고 말린 후 울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성충이 된 매미는 길어야 한 달 정도 산다고 합니다. 그니까 말이야. 매미가 6년이나 걸려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달 정도 산다 그러니까 조금 애처롭지 않냐? 매미의 운명이죠. 자기야, 나는 매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딱 있는데 뭔지 알아? 모르죠. 아니 매미가 있잖아. 어떤 때는 엄청 시끄럽게 맴맴 그러면서 울어. 그러다가 뚝 그쳐가지고 한 마리도 없는 듯이 나무에서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. 그건 왜 그럴까? 걔네들끼리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럴 거야. 텔레파시? 아니 무슨 텔레파시? 이제 그만. 오늘의 첫 곡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날 듣고 오늘의 이야기 하늘빛 푸른 날 들려드릴게요. 푸른 밤 우리 둘 아주 먼 여행을 기억하죠. 초록빛으로 가득 채운 색으로 하늘을 칠해요.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 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멀리로 떠날까요?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이곳에 불을 그려요.
제16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 우수상 산문학 황성미 하늘빛 푸르른 날 오늘도 매무 울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. 다양한 음향의 소리들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비의 소리들이 들어있다. 빛 안 드는 뒤란 굴뚝 옆에는 우산 이끼들이 한껏 물올랐다. 저 생명의 발돋움 소리가 새파랗다. 아, 내 가슴 깊은 곳에도 저런 푸른 눈빛들이 있었던가. 인생의 뒤란에 숨어 홀로 숨죽여 푸누름 한 번 울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간다. 큰 그릇이 되기 위해,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여린 가슴을 맑게 닦고 진실을 닦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었던가. 세상은 놀라움과 또 새로움으로 가득하다. 하늘은 깊이도 알 수 없는 푸른과 밝음으로 나를 안내하고 생, 노, 병, 사.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고 걸음마를 떼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넘어지기를 수천, 수만 번. 그 후 유년기, 청소년기, 성인기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깨지고 부딪히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, 발전시켜주고 있지 않은가. 무한히 포옹해주고 있는 저 하늘처럼 모든 괴로운 것들은 바람에 훨훨 날려보내련다. 나는 21살 때 병마와 싸워야 했다. 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뒤틀리면서 뼛속부터 시려오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. 세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는지 내 몸과 내 숨결 마디마디마다 사정없이 다듬이질 해댔다. 몸은 막대기처럼 굳어갔고 깡말라서 55kg였던 몸무게는 급기야 18kg까지 곤두박질 쳤다. 그렇게 5년 동안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 구들장을 짊어진 채 사경을 헤매며 방문턱 한번 넘어보지 못했다. 하루하루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목조여 왔다. 하지만 나는 희망의 끝만은 결코 끝까지 놓을 수 없었다.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온몸을 난도질을 해대도 찢어지는 전율로 소스라치게 몸부림쳐 쓰러질 때도 감히 말로는 이루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수한 인구의 밤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도 나의 푸른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명료했었다. 살고 싶었다. 오직 살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에 더욱 또렷하게 정신을 새파랗게 세울 수 있었으리라. 그리고 그 세월들을 뚫고서 오롯이 견뎌낸 지금 모든 아픔들과 서러움은 다 녹여내고 이제는 따뜻한 숨결 위에 한없는 감사와 충만함으로 끌어안아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. 한때는 한없이 초췌해져만 가는 내 모습이 보기 싫어서 사람 속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키워나갔다. 문고리를 잡고서라도 일어서려고 이를 악물었다.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은 번번이 힘없이 풀어지기 일쑤였다. 그럴 때마다 굽히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고자 수없이 강한 삶의 의욕을 불태워가던 어느 날부터 나는 비온 뒤 돋아난 새싹들처럼 생기를 찾아갔다. 그러한 나날들을 거듭하면서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어 갔고 그동안 못 먹었던 한우갈비, 닭백숙, 잡채, 해물짬뽕 등 건더기 위주의 음식도 서서히 먹기 시작했다. 그러면서 나는 내 욕망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현실에 처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. 굽은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짚고 한두 발씩 움직여 걸음을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.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.
그러면서 차츰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고 이제는 사람들과도 어울렁 더울렁 삶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. 다시금 사람들 속에 파묻히고 싶은 밝은 빛 세상이 되어 매일 아침을 새로움으로 만나고 있다. 이처럼 내가 헤쳐 지나온 어둡고 아팠던 긴 인구의 세월들은 차라리 처절하리만큼 힘겹고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들이 교차되는 만감의 시간들이었다. 그 고통과 부딪혀 새롭게 눈뜨고 태어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이다.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드리면서도 늘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 큰소리 울음 한 번을 마음껏 울 수도 없었다. 하루빨리 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부모님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. 이제 나는 오늘 이 시간,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 태어나고 싶다. 세상에는 제 몫에 고귀함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.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앞으로 진일보해 나가는 일은 고통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. 방구들을 지고 살던 5년의 세월은 오히려 나를 한 뼘 더 성장시켜 주었음도 익히 잘 알고 있다. 오늘도 박진감으로 나의 시간을 완결짓자. 나는 각오를 다지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선다. 월요일은 사진 수업을 통해 사진작가가 되어본다. 화요일에는 하모니카 사랑에 푹 빠진다. 작은 무대를 통해 종종 공연 초청도 받을 만큼 자신감도 한껏 물올랐다. 수요일에는 우쿨렐라 선율에 온 마음을 맡겨본다. 목요일엔 문학교실에서 나만의 감성으로 시인이 되어 자작시 한 편 정도는 수줍게 읊조릴지도 안다. 문학은 마음과 정신건강 치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.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세상을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나가고 있다. 하루하루 열정을 다 퍼부어 일주일 스케줄을 꽉 채워나가도 견딜 만큼 체력도 튼튼해졌다. 주말에는 집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명상음악을 들으며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내는 마음 편한 나만의 시간을 즐긴다. 명상음악은 언제 들어도 참 좋다.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나를 다잡고 또 새롭게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힘을 불어넣어준다. 참으로 멋진 인생이 아닌가? 이제 나의 큰 이상을 위하여 작은 고통쯤은 기꺼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. 지나고 나면 언제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기에 그 시간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리라. 행여 스쳐버렸거나 한 번의 실수로 잃어버렸던 아픔일지라도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껴안을 테다. 지나온 인고의 세월의 뒤안길에서 그 아픈 시간들을 스스로 다독이며 끌어안아 더 큰 사랑으로 품어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다. 그것들이 오늘 나를 키우는 단비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. 그러기에 나의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롭게 피워낼 것이다. 지난날의 고통의 시간과 생채기들은 바람에 실어 모두 저 강물에 호련히 떠나보내련다. 다시 시작이다. 하얀 안개꽃 같은 간절한 소망으로 이루어 한 걸음 한 걸음 보태갈 많은 빛깔과 보람들은 훗날 그 결실들로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. 그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한 나를 마음껏 꿈꿔본다. 결국 인생은 그 숱한 고통과 눈물이 겹겹이 쌓이면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. 지금 잠시 힘들다고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
순수한 시간들만을 건져 올려 마음을 항상 갈고 닦으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내 젊음이 있기 때문에 내 본연의 마음의 힘을 능히 지켜내어 나만의 푸름을 초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. 이제는 내 껍질을 벗고 저 7월의 푸른 나무들처럼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고 싶다. 아직 밖은 7월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빠르게 움직이고 넘치는 그 무엇이 나를 재촉한다. 지금 나는 머리카락까지도 생기에 차 있다. 야무진 미소로 내일 따사로운 햇살 담은 희망을 꿈꾸며 힘찬 출발이다. 작가님은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푸른 하늘처럼 맑고 밝은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 딱 담고 싶네요. 그치. 나도 작가님이 이런 모든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진짜 아름답게 핀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. 아니 내가 좀 잘 이렇게 감성이 좀 부족한데도 이 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지. 그런데 이 작가님이 수기 형식의 스필로 2019년 여름에 썼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다시 읽어드리고 싶더라고. 그래요? 지금 나는 머리카락까지도 생기에 차 있다. 야무진 미소로 내일 따사로운 햇살 담은 희망을 꿈꾸며. 야, 너무 있잖아. 이게 머리카락까지도 생기에 차 있대잖아. 그러니까. 또 미소도 그냥 미소가 아니에요. 야무진 미소야. 야, 어디 담네 언니 다워. 아니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? 이거 현수 씨가 쓴 거 아니야? 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더라. 아니 내가? 어떤 거냐? 내가 볼 때 자기하고 상황은 정말 틀려. 그렇지만 뭐가 비슷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자기가 극복했지. 예.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활동도 참여 많이 하잖아. 참여했지요. 근데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뭔지 알아? 뭐가? 세상을 다른 시선에서 유연하게 바라보는 게 쉽지 않거든? 그런데 바라볼 줄 아는 자기가 안목도 갖고 있잖아. 그걸 느꼈어요? 그래. 그냥 너무 잘 봐주시네. 감사해요. 저는 책 내용에서 작가님이 21살 때 병이 들어와 몸이 아픈 고통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읽고 막 또 읽게 되었어요. 근데 나는 그러면서 저를 또 보게 되는 거지. 그렇지. 나는 언제 어떻게 아팠는지 그게 뭐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부모님들이 진짜 큰 스트레스라 제가 그런 말도 못했던 거야. 그렇지. 왜 아팠냐 뭐 이런 따질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이제 30살이 넘은 뒤에 대화할 수 있었는데 뭐 4살 때 잘 놀던 애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더니 며칠 후에 막 낯빛이 어둡고 숨 쉬는 게 고르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해보니 척추 한마디가 문제가 있어 장애가 있을 거라고 한 뒤로 막 걷지도 못하고 한방병원 다니면서 막 침 한약 먹이고 해서 그런지 3년 만에 걷게 되어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크면서 몸이 변형되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아픈 저보다 부모님이 큰 고통이었다는 거를 잊고 사는 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크면서 부모님 원방을 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 진짜 저도 가족들 사랑의 힘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언니하고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참 이거 봐 이렇게 마음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. 자기야 근데 자기가 엄마가 안 되어봐서 모르잖아. 그렇지. 이 엄마는 뭐냐면
내 애가 아프잖아. 응. 그러면 그 애 대신에 내가 아파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게 말이야. 진짜 아파줄 수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든 거. 응. 자기가 그걸 몰랐던 거지. 그렇지. 나는 자기가 밝고 명랑해갖고 그런 아픔을 생각 못했어. 그러니까 이거 봐. 이게 자기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핀 꽃이잖아. 이게 비슷하다는 거지. 아, 고마워요.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. 응? 그렇지. 남에게 또 희망을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또 예쁜 마음도 가지고 있잖아.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아유, 칭찬이 너무 과한데 떨어뜨리지는 않겠죠? 아유, 걱정 말어. 안 떨어뜨려. 자, 이제는 마지막 곡이 남아 있습니다.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언니, 우리 휴가 언제 갈까요? 글쎄,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? 날짜 잡아야 되는데. 언니가 잡으세요. 그럴까?